soul, I came to this strange world hoping I could learn a bit about how to give and take. But since I came here, felt the joy and the fear, finding myself making every possible mistak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기계공학과에서 이번 1월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어 온 김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공계로 진로를 정하면 감성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성적인 부분을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런 공학적인 일들을 할 때 이성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맞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저는 감성적인 거를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교수님은 되게 낭만적으로 산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2050년에는 이공계 학생이 지금의 절반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게다가 계속되는 의대 쏠림 현상으로 기초 과학 분야 인재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공계 위기 시대 공학의 미래의 멘토가 되어줄 낭만과학자가 우리 지역 포항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포스텍 기계공학과 김진태 교수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이번 1월부터 포스텍 기계공학과로 부임한 김진태라고 하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유체역학이랑 유연전자 소자를 융합한 연구를 좀 융합적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교수님이 맞나? 학생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이미 공부할 만큼 하셨고 맞습니다. 충분히 연구자로서도 뛰어난 또 업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포스텍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네네. 운이 좋았죠. 네. 네. 운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포스텍에 재미있는 교수님이 오셨다고. 미국에서 젊은 교수님이 오셨는데 네. 연구도 잘하시고 유튜브를 하시고 네. 미국인 아름다운 미녀 아내와 사시는 네.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대를 드렸고 굉장히 튀는 분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직접 만나뵈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모범생, 공부 잘하는 학생, 네. 사실 교수님보다는 학생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네. 느껴지시는데요. 네네. 근데 연구도 뭐 대단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이처에도 교수님 논문이 표지에 네네네. 실리셨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떤 내용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좀 발판이 되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연전자 소자 만드는 그룹이랑 유체역학이랑 이렇게 융합이 돼서, 그래서 그 연구를 맨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유체 전문가로 참여를 했었다가 점점 유체 파트가 커지면서 논문 마무리랑 리비전하는 과정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이처 표지도 좋긴 한데 그 과정이 또 너무 좋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뜻을 모아서 좀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끝까지 싸우는 걸 이제 그때 지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정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이처 표지에 논문이 실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예,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좋았다? 네네네. 근데 교수님이 보통의 경우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예. 뭐 그동안 해오신 행보들도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 업적도 잘 만들어내시고, 또 이렇게 포스텍이라는 훌륭한 대학에 또 교수로도 오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이공계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셨던 건데요. 유튜브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좀 신기하게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를 하세요?
제가 그 브이로그로 일단은 제 시선으로 담는 비디오 일기장이라 그래서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그냥 즐겁게 지내는 일상을 찍어 올리는 영상인데, 비디오 일기장이니까 예전에 했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펼쳐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일기장을 뭐 같이 봐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놓은 걸 보면은 약간 막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직도 좀 뭐 이 연구를 힘들거나 이럴 때 영상들을 보긴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조금 추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해서요.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 찍지 않았으면 안 했을 일들을 또 많이 하게 돼가지고 또 즐거운 추억들을 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보통들은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과학과 관련된 네네. 뭐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예상하기가 쉬운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아. 그냥 본인의 어떤 일상, 네네네. 가벼운 일상들을 네네. 기록용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네. 올리고 네. 그거 얼마나 하신 거죠? 시작한 지는 한 6년, 7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됐네요. 꽤 됐고 구독자도 많죠? 네, 많지는 않는데 한 11만 정도. 네네. 11만이면 실버 버튼도 이미 맞아요. 받으신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실버버튼 받았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저희 유튜브를 보면 이게 연령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5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령대가 좀 높네요.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좀 자기 자식 아니면 조카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아닌가 제 추측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왜 연구를 안 하고 그런 쓸데없는 거를 네, 그죠. 시간을 썼을까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계기는 뭐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려면 박사과정을 하는 도중에 한번 바닥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시기는 학생들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그 정말 이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지면서 이제 밑바닥을 보는데, 그때 이제 저는 연구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연구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브이로그처럼 찍다가 형님이 한번 저희 대학원 쪽에 있는 지역으로 놀러 오셨었거든요. 다 같이 순두부를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순두부를 먹는데 그 미국인 이제 처가 맞아요. 식구들과 네네네. 제 아내가 이제 그 미국 분인데 그 형님이 오셔서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맛이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영상도 찍고 이게 조회수가 한번 팍 튀면서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 기준 이렇게 팍팍 뛰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해서 내가 구독자를 많이 끌어야지 했던 것이 아니었고 네네. 그냥 이제 뭐 가족들과 일상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우연찮게 네네네. 우연찮게 이게 네네. 탁 터지면서 네.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친구들이랑 찍듯이 찍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 이런 것도 없고요. 전문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와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즐겁게 찍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재밌을 때 뭔가 재밌는 순간이 올 것 같다 이러면은 그때 그냥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이 어떻게 다음에 행동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찍으면은 그 순간을 또 못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찍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도 안 합니다. 찍고 나서도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편집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퀄리티적으로. Hey, looking good.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인생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얕은 거였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악플이 달리면은 그게 이제 또 멘탈 수련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일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들도 그냥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공부 잘하고 근데 좀 엉뚱하고 약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되게 좀 평범했고요. 그렇게 막 눈에 띄거나 뭘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랬나요? 네네네. 공부에 약간 흥미를 느낀 계기가 있긴 한데요. 저는 중3 때 국어 담임선생님이 첫사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셨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이 범생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공부 잘해봐야 잘하는. 되겠다. 공부 잘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장을 해봤고요. 그리고 성적이 좀 수직 상승하긴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언어를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고 지원을 했다가 뭐 당연히 안 됐죠. 왜냐하면 중학교 2학기 때 준비를 했으니까 네. 외고에 떨어져서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 했습니다. 떨어졌다고 유학을 가요? 한국에도 학교 많은데. 그러게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왜 그냥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지는 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야겠다 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죠. 비싸니까. 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아직은 어리기도 하고 네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나이 때면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포기하거든요. 저라도 포기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걸 기어이 가셨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종로역에서 처음 보이는 그냥 유학원 찾아 들어가가지고 아무 유학원이나 네, 아무 유학원 그냥 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곳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일념만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이제 상황이 이런데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원께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그냥 교환학생 가게 되면 이제 학비를 안 내도 되고 이제 시골 동네로 가면은 그럼 이제 한국보다 그 물가가 싸거든요. 미국의 시골 동네는 비용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 교환학생 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용돈으로 시험 쳐서 통과해서 오클라호마라는 곳으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싸다. 그거 그냥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그래 그럼 네 가고 싶으면 가라 해서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16살에 네네네. 그냥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네네. 그 어린아이가 네. 네, 미국 딱 갔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고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힘들다는 내색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좀 꾹꾹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생은 혼자 사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면에서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같은 이런 정을 나누는 게 좀 많이 적긴 했거든요.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말이랑 문화가 달랐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극복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게 이게 그냥 인생이구나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울해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게 원래 사람 사는 건가 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막 환경 탓하거나 남을 바꾸려기보다 그냥 제 마음가짐을 먹는 게 제일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냥 제 스스로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또 그 잊을 수 없는 은인 같은 선생님들 만나셨다면서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네네. 제가 고3 때 물리 수업을 들었는데 그 전에 고2 때 이제 미적분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미적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미국은 고3 1학기 때 대학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 저 수학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공대가 아니고. 공대가 아니고 수학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물리 수업을 듣는데 근데 그 학교가 수학이랑 물리를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물리를 같이 듣거든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베이스가 없는 물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개념들을 뭔가 그 미적분을 활용을 하면은 바로바로 설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빙빙 돌려서 설명을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저를 이제 스탑하지 않으시고
항상 답변을 해주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께서 답변하기 힘든 질문들을 막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제가 질문한 거 멈추지 않고 자기가 아는 물리 대학교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수업 끝나고 교수님 맨날 찾아가고, 그때 이제 물리적인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제 수학은 물리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툴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계과로 전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뭉클했던 일화가 이제 좀 심화 수업을 고등학교 때 땡겨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듣고 나면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 물리, 그러니까 수업은 기본 물리만 듣고 그 심화 물리 수업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서 진태 학생은 심화 물리를 시험을 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관이 될 테니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혼자를 위해서 그 시험을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영화네요, 영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과로 전과를 다짐한 계기가 됐고, 최근에 그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해줬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너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뭐 선생으로서 큰 축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매일 밤 혼자서 물리 공부를 하셨대요. 네. 그러고 되게 뭉클했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너 덕분에 더 멋진 선생님 그리고 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 대화를 나눴던 당시에는 제가 교수가 될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렴풋이 만약에 교육자가 되면 나도 이런 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 길게 하진 않았고, 네, 잠깐 하고 그냥 넘어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계과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교수님이 있기까지 선생님의 역할이 컸네요, 그 시절에. 그죠? 네. 예. 네네. 결혼을 빨리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네네네.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인 며느리가 오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걱정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예. 만으로 22, 19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22, 아내가 19. 예. 계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조기 유학 와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로움.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내랑 이제 연애를 했을 때 대학교 2학년, 1학년에 만나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한국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이제 놀러 왔는데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내는 그때 엄청 옷을 많이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막 놀러 가는 건데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옷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뭐 문화도 다르고 처음 비행기 타고 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저희 가족 모임에도 막 나가고 친척들인데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또 성격이 되게 조금 조용하고 좀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되게 열심히 잘 듣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 이랬을 때 이제 아내가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만큼 너네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비행기 타면서 돌아가면서 들었는데, 감동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뭐 인생은 혼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둘이서 하나 인생을 살면 또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내려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했죠. 결혼하고 싶다고. 그 어머니가 맨 처음에 했던 반응이 미쳤냐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다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조건을 하나 내걸으셨습니다. 네네.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아직 학교도 졸업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2학년, 3학년 때 약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취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좋은 더 이제 랭킹이 높은 학교로 대학원을 가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좋은 대학원에 운 좋게 합격이 돼서 거기는 이제 연구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월급도 나오고 학비도 면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일단은 가능하니까. 가능해서 제가 4학년 졸업하는 네. 해에 이제 그때 결혼식을 했었고요. 독립을 할 수가 있었죠. 아니 그러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 이 결혼을 하기 네네. 위해서 대학원에 갔던 거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게 좀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만 하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나는 석사 학생 안 뽑는다. 난 박사 학생만 뽑는다. 이래서 그때 그냥 바꿨습니다. 석사만 하는 게 아니고 나 박사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쭉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생활비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Say I love you, so I. 포스텍에는 올 초에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외모가 워낙 앳되셔서 제가 MZ세대 교수님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포스텍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 편에 속하시는 거죠? 저희 과에서는 막내긴 한데요. 예. 근데 포스텍 기준으로는 어린 편은 맞긴 한데 네. 어리진 않습니다. 90년대생이신가요? 네, 딱 90이어서 그래서 지금 딱 나이대에 이제 뭔가 계속 공부만 하셨으면 뭐 편차가 있긴 한데요. MZ세대 진짜 교수님이시고 포항에는 연구가 없으신데 네, 없습니다. 포스텍에 오기로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원래 교수가 되고 싶으셨나요?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고요.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박사를 마무리를 할 쯤에 되게 그 흥미로운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 밑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포닥으로 그분 밑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교수 지원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교수를 지원을 했는데 한국은 지원을 안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한국 그때 생각엔 한국 학계도 그렇고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서 미국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게 포스텍이었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저는 포스텍이 어떤 학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뭔가 이렇게 운 좋게 절차들이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포스텍에서 한번 초청을 해주셨거든요. 네, 포항으로. 포항으로 한번 놀러 와보시라. 그래서 미국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한국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냥 놀러만 와봐라. 해서 놀러 왔었었는데 그때 다양한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포스텍에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한국은 획일화되고 뭔가 순위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깨는 학생들이 포스텍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인상적이셨군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학교가 저를 연구자로서 계속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살짝 걸렸던 게 이제 한국은 좀 고지식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오게 되면 나 유튜브 폐쇄해야 되나 유튜브 한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은 제 유튜브를 보시더니 이 친구 꼭 데려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좀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교수님의 있는 그대로 그 모든 모습들을 네네. 다 인정을 해주시고 네네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 자체도 좋아했고 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제가 이제 유착학 수업을 가르치는데 대학원 때 저는 배웠던 내용인데 이걸 학부 때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인프라도 제가 미국에 있었던 탑 10 학교들에 비해서 전혀 안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너무 좋네요. 그런가요? 네. 예, 포항 시민으로서 네. 굉장히 기쁜 네. 마음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지내보니까 역시 생각했던 대로 괜찮나요? 너무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항 분들이랑도 인터랙션이 있는데 저는 미국의 오클라호마 감성이랑 비슷해서 여기 그래요? 분들이 그래서 정이 있나요? 약간 친데레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무뚝뚝하면서도 무뚝뚝한데도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은 이제 알아봐 주시고 서비스도 주시고 스몰 터크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잡담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원래 그 전에는 서울에만 있었었는데 서울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 포항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데에서도 어떤 행복과 뭐
이곳에 사는 데 대한 만족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네네네네네. 역시나 미국에 가서 그렇게 적응을 금방 아, 하셨던 네. 것처럼 네. 포항에서도 네. 이곳에서 사람들에도 정을 금방 찾아내시고 네. 행복을 금세 찾아내시고 네네. 그러시네요. 이제 학생들하고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포스텍 학생들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공계 지망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네.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타인의 시선에서 정해지지 않는 본인만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이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난 이게 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를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만의 행복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를 다듬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빛나 보이거든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네. 나만의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 나만의 빛을 찾으라는 것.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난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여럿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공대 내에서도 특정 학과에 좀 학생들이 쏠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교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이 계시는 학과에 지망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진로를 바꿨다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바뀌었다기보다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를 하는 친구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 조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나 그냥 좋아하는 거 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사는지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만약에 비슷한 결의 고민을 했으면 제 얘기를 그냥 해주는. 그래서 저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공을 바꿨다는 친구들은 이미 그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친구들이고 관심은 많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항상 그 질문을 하더라고.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걸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못된 선택은 막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한정에서 제가 근데 연구를 이제 주로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막 그 아까 네이처 표지 논문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분야도 굉장히 박사랑 박사 후 연구 분야도 많이 바뀌고 이랬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그 표지 논문 그 연구를 할 때도 이 연구 왜 해? 이거 왜 하는 거야?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왜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게 좋아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왜 해였다가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제 그 실적으로 증명을 하니까 역시 뭔가 다르다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계속 갈고 닦으면 남들이 하지 않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삶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남들 따라가는 삶보다는. 아마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교수님께 면담을 했던 학생들도 사실 정답은 자신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교수님을 통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좀 더 확신을 갖고 내 선택에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겠네요. 한 친구가 자기는 계속 뭐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있었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낭만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처럼 낭만적으로 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포스텍 학생들이 똑똑한 게 이제 딱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막 낭만적으로 살았다가 나중에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교수님 말 들어가지고 낭만적으로 살아가지고 불만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농담으로 근데 그 학생이 낭만적으로 산다는 게 안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아서 과정을 좀 즐기면서 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남고 제대로 이해했네요, 학생이. 네, 뭐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한 것 네. 같은데 제가 오프닝에서 낭만과학자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인생의 낭만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삶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하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더 빠른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길을 좇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수님처럼 내가 선택하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열심히 길을 닦아가다 보면 나의 성취, 나의 행복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을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만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되고 또 영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용기와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만나 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